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8월 13일 오늘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또 그야말로 놀라운 뉴스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24차 공판이 열렸던 모양입니다. 24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갖다 신청했습니다. 통상 대한민국의 그 사법체계는 공소장 일본주의라 하여 굉장히 검찰이 재판의 진행 중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냐하니까 재판 진행될 때마다 공소장 내용을 바꾸게 되면은 재판부도 헷갈릴 뿐더러 피고 입장에서 방어가 쉽지 않죠.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소장 변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경심 교수 공소장의 일부를 갖다 변경했고 그것을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정경심 교수 재판부, 담당 재판부는 받아들였습니다. 공소장 변경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조국 딸, 조민이죠. 조국 딸 인턴 확인서 직접 조작했다. 서울대학교 인권법센터 한인섭 교수 동의도 받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허위사실이, 즉 인턴도 제대로 인턴을 하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서 위조 인턴 증명서를 조민에게 주어서 그 다음에 이로 하여금 행사하게 했다 이런 취지인데, 여기에 보면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교수의 역할, 공범관계가 불분명했던 거예요. 거기서 검찰이 나름대로 재판을 24차에 걸쳐서 진행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추가적으로 수사를 갖다가 계속 끈질기게 조사한 가운데 조국 교수가 실제 딸에게 줄 인턴 확인서를 직접 조작했다는 그런 나름대로 확실한 심증을 갖고 공소장을 변경했고, 또 법원도 부장판사 3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원 재판부도 상당히 검찰의 그와 같은 공소장 변경이 나름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 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저 조민 씨가 2009년 고려대 입시 전형에서 보면 2가지 가짜 인턴 증명서를 제출해서 합격했다 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이고 재판에서의 쟁점 사항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인턴 관련 논문, 그거 아시죠? 제1저자 해갖고 그야말로 고등학생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일 것이다 하는 것과 함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서 합격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 안 됐죠. 지난 5월에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단국대학교 장영표 교수의 아들 29살, 이 친구는 장모 씨는 조민 씨하고 한영 외고 동기입니다. 그 장모 씨는 재판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조민 씨와 같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받았지만 이는 참으로 완전한 거짓이다. 인턴 기간 마지막 날인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게 전부였고, 조민 씨는 그나마 세미나에 참석하지도 않았었다. 그래서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실제 발급한 사람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에서 압수한 PC에서 조민 씨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 씨의 인턴 증명서 파일을 발견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조국 교수가 지난해 9월에 자신이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참으로 악의적인 것이다. 이것은 정말 참기 어렵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손혜원
전 의원을 갖다가 떠올리게 됩니다. 손혜원 전 의원 보면은 지난해 목포 전통거리인가 뭘 만든다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14억 가량의 어떤 보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갖고 재판 진행 중이었는데 어제 판결이 났죠. 손혜원 씨는 뭐라고 다시 호언장담했냐 하니까 만약에 내가 부동산 투기를 했으면은 53억 내 전 재산과 목숨까지도 내놓을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재판부는 웃기지 마라. 너 부동산 투기 맞다. 하고 실형 1년 6월을 때렸습니다. 다만 보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죠. 자, 조국 전 장관 최근에 보니까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뭐 여러 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은 최근 7월 초에 그 사모펀드 부분에 있어서 그 보면은 사모펀드 1심 재판부의 판결의 요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보면은 그 오촌 조카인 조원동인가 하는 친구가 주도적으로 한 일이고 보면은 정경심과 그 오촌 조카 조 씨와 공범관계 내지는 공모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내지는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뭐 확실한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정경심한테 조금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때 조국 교수 어땠습니까? 덕이 만면에서 드디어 홍준표, 김무성 두 전직 대표를 갖다 향해서 으름장을 놨죠. 너희들 발설지옥에 갈 것이다. 즉 혀를 뽑는 그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보면 뭐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뭐 국대 떡볶이인가요? 뭐 그 사장 갖다가 보면은 뭐 고발하고 그야말로 뭐 자기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은 따박따박 법으로 따지려 하는데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검사들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은 뭐 보면 이미 김명수 대법원 하에서 좀 법원이 느슨하리라 방심을 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변경함으로써 향후 조국 교수의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검찰의 어떻게 보면 철두철미한 그 준비성에 아마 혀를 내둘렀을 겁니다. 발설지옥 안에 갑자기 혀 얘기가 나오네요. 조국 교수가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또 페이스북에 이런저런 글을 올리고 보면은 갑자기 또 보면 세인의 관심을 갖다 끌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크게 작용하는 것이 자 박원순 시장도 사라졌고 좀 이낙연 의원도 보면은 최근 이재명한테 거의 추월될 지경에 빠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사법부 추미애 지금 법무장관이 일을 잘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김명수 대법원 체제 하에서 이런저런 익스큐즈가 된다면은 자기가 당초 보면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한다. 진보 집권 플랜을 갖다가 자기가 짰고 그 구도하에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냈다고 자부하고 있는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내가 왜 못해? 그래서 의도적으로 홍준표 의원이나 김무성 전 대표를 갖다가 발설지옥 갈 것이다 라고 욕을 하고 그다음에 따박따박 뭐 할 것이다 하면서 뭔가 재기를 꿈꾸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짐작을 하게 합니다. 아무래도 본인 생각은 그랬겠죠. 자기가 봤을 때, 즉 조국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조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친문 세력에서 그야말로 선골은 자기하고 김경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는 김경수는 애거든요. 뭐 나이는 나이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만은 자기가 보는 김경수는 자기가 그래도 최소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하고 함께 그야말로 거의 같은 반열에서 노무현 재단을 만들 그 무렵만 해도 김경수는 그야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택비서에 불과했습니다. 뭐 청와대에서 잠깐 비서관 했습니다만 원래 김경수가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할 때 비서관과 비서관인가 했어요. 보좌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안희정하고 이광재가 더 위죠. 근데 자기가 보았을 때 PK 선골이고 친노의 선골인 자기가 어떻게 보면 유력한 내가 누구 좋으라고 보면 진보 집권 플랜을 짰겠어요. 처음에 문재인이란 도구를 이용했던 것 뿐이죠. 그래서 산업의 일원으로서
꿈꾸었던 자기만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큰 꿈을 꾸었고 지난해 8월 이 무렵이군요. 지난해 8월 이 무렵, 8월 13일 거의 비슷한 이 무렵이네요. 이 무렵쯤 되면은 그때 보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처음 나온 것이 이제 그 딸 얘기 살짝 나오고 무슨 운동하면 살짝 나올 때 이런 건 가볍게 제끼고, 그다음에 법무검찰개혁하고, 그를 통해서 2020년 총선에 부산에서 화려하게 빠지를 달고, 그 이후에 2020년 대권 가려 했으나 윤석열에 의해서 좌절됐던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완전히 지금 보면 검찰 내에서 이빨 빠진 호랑이 됐고, 그다음에 저 추미애 법무장관은 그야말로 칼춤 추듯이 칼춤 추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사법법 무료가 됐고, 이제 이낙연은 좀 보면 기신기신하고, 이재명은 못 믿겠고. 왜? 이재명은 원래 노무현 사람이 아니거든요. 노무현이 가장 싫어했던 정동영의 특보였거든요. 특보단 부단장이었거든요. 부실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되고 남은 건 나밖에 더 있어? 라고 또 자기 스스로 어떤 또 우리가 봤을 때 황당한 꿈을 꾸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세력을 모아야죠. 자기의 어떤 존재감 부각시켜야죠. 그래서 일단 홍준표와 김무성을 갖다가 타겟으로 삼아서 부인인 정경심이 사모펀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일단 직격탄을 피한 상태거든요. 물론 아직 20 남아있고 30 남아있습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치고 자기 세력을 결집하려 했습니다만은, 검찰은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갖다 변경해서 조국이 딸 조민의 인턴 확인서를 직접 조작했다. 이 공소장 이것을 갖고 다시 조국 재판에, 조국의 어떤 재판 공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조국 교수는 딸 인턴 확인서를 직접 조작해서, 그것도 서울대 인권법센터 한인섭 교수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직접 조작해서 행사하도록 만들었다면 이건 감옥 가야 될 일이 아닌가요?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 가야 될 일 아닌가요? 결국 손혜원 의원이 호언장담하고 난 투기한 적 없다 라고 하지만, 법관에 매 눈에 봤을 때는 너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넌 투기꾼이었다 라고 실형 1년 6월을 갖다 때렸듯이, 지금 조금 비가 그쳤다고, 조금 날이 따뜻해졌다고 고개를 살짝 내밀었던 개구리 마냥 지금 조국 교수 고개 한번 살짝 내밀었다가 검찰로부터 된통 찬바람 맞고 있습니다. 자, 조국 교수 보면 딸 조민 씨 부정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비뚤어진 부정 이건 용납할 수 없죠. 마침 어제 그제 보니까 숙명 여고 쌍둥이 딸도 보니까 일단 집행유예입니다만 실형을 받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지금 감옥 가 있고, 그 비뚤어진 부정 이거 갖다 우리 사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조국 교수 자기 말대로 정말 악의적인 그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조국 본인이 만들었다는 보도가 정말 악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 9월 이후 무려 11개월 동안에 검찰이 추가 조사 등을 통해서 오늘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즉 조국이 딸 인턴 확인서를 직접 조작했다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국 교수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